네, 안녕하세요. 해피찰란 애니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청아 출판사에서 나온 카네기 인생의 길은 열리다, 데일 카네기의 책입니다. 제2부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의 정신 상태를 기르는 방법. 전편은 쾌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거를 읽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적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이 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적에게 보복하려 하지 말라. 적을 중화하면 적에게 힘을 준다. 수년 전에 내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여행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밤 나는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각종의 나무가 울창한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조금 뒤 우리가 구경하고 싶어서 기다리던 동물, 이 숲속에서 공포의 대상인 큰 회색곰이 휘황찬란한 등불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공원 안에 있는 호텔 식당에서 버니듯한 음식 찌꺼기를 먹기 시작했다. 살림 감독인 마틴 소룡은 말 위에서 이 광경을 보고 흥분한 여행객들에게 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회색곰은 서부에 있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강해서 이에 대적할 수 있는 상대는 들소와 코디악 곰 정도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는 회색곰이 숲속에서 나온 어떤 짐승에게만은 순수히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광경을 보았다. 그 짐승은 스컹크였다. 곰이 한 발로 한 번만 스치면 스컹크를 뻗게 할 수가 있는데도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곰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나는 어렸을 적 미주리주 농장에서 네 발로 걷는 스컹크를 덫으로 잡은 적이 있다. 또 내가 어른이 돼서는 뉴욕 거리에서 가끔 두 발로 걷는 스컹크를 본 일이 있는데, 어쨌든 나의 쓰디쓴 경험에 의하면 양쪽 다 건드리면 손해인 것이다. 사실 우리가 적을 중화하면 적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수면, 식욕, 혈압, 건강, 행복에 관한 힘이다. 우리의 적은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보복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굉장히 기뻐할 것이 틀림없다. 말하자면 우리의 중원은 조금 더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밤낮으로 맛보게 하고 있는 것이다.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수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한 것은 견실한 사업에 관해서도 설명한 것이다. 마침 여기에 스웨덴의 게오르기 로나에게서 받은 편지가 있다. 그는 비엔나의 변호사였는데 2차 대전 중에 스웨덴으로 피난했다. 그러나 돈 한 푼 없어서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다. 그는 여러 나라 말을 잘했으므로 어디든 무역회사의 통신원으로 일하고 싶었다. 그러나 무역회사는 전쟁 중이어서 그런 일거리가 없지만 이름만은 적어두겠다는 대답이었다. 그 무렵에는 어느 회사에서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회사만은 다음과 같은 해답을 보내왔다. 회사의 일거리를 얻으려는 당신의 생각은 잘못되어 있다. 우리 회사에선 통신원은 필요조차 없다. 만일 필요하다 해도 당신을 고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당신은 스웨덴 말을 잘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편지는 오자투성이었다. 게오르기 로나는 그 편지를 읽고 화가 치밀었다. 오자투성이라니 무슨 말이야. 이 촌놈의 자식. 네 녀석의 편지는 오자투성이가 아닌가. 게오르기 로나는 이 촌놈을 혼내주려고 편지를 썼다. 그러나 잠깐만. 그는 반성했다. 어쩌면 이 사람 말이 옳은지도 모른다. 내가 스웨덴어를 공부하기는 했지만 모국어는 아니니까 미처 몰랐던 잘못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취직을 하려면 좀 더 스웨덴어를 공부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줬는지도 모른다. 말투가 좀 고약하다고 해도 그의 호의에는 감사해야 한다. 그렇다. 한번 인사편지라도 보내기로 하자. 그리하여 게오르기 로나는 썼던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귀사에서는 통신원이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수고스럽게 해답까지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더구나 귀사의 사정을 잘 몰랐던 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귀사의 서신을 올린 것은 귀사가 무역업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회사라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편지에 문법상의 잘못이 있었다니 심히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스웨덴어를 공부하여 2번 다시 잘못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앞길에 친절하게 지도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며칠 후 게오르기 로나는 바로 편지의 장본인으로부터 회사로 오라는 서신을 받았다. 로나는 회사를 찾아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다. 게오르기 로나는 부드러운 대답은 노여움을 푼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성자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하자. 그것이 바로 현명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도둑맞거나 모욕당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나는 언젠가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인 주온에게 아버지는 남을 원망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천만에요. 아버지는 자기가 싫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단 1분도 없으시답니다. 라고 말했다.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애부터 인간은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않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바쳐왔다. 나는 가끔 캐나다의 자스퍼 국립공원을 찾아가 서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이 산을 바라본다. 이 산은 1915년 10월 독일의 조총부대 앞에서 성인처럼 죽어간 영국의 간호원 에디스 카벨의 이름을 따서 카벨산이라고 명명되었다. 그런데 그녀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던가? 그녀는 벨기에에 있는 집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부상병을 간호하고 음식을 주고 그들을 도와 네덜란드로 도망하게 했던 것이다. 그 운명의 10월 아침, 브뤼셀의 군 형무소 감방으로 영국인 종군 목사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죽음을 준비하게 했을 때 에디스 카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이 말은 지금도 쇠붙이나 돌에 새겨져 있다. 나는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중후하지 않으렵니다. 이로부터 4년 뒤 그녀의 유해는 영국으로 옮겨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얼마 전 런던에서 1년 동안 머물렀을 때 나는 국립초상학 미술관을 향해 서 있는 그녀의 동상 앞에 서서 화강암에 새겨져 있는 그녀의 명언을 읽었던 것이다. 나는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중후하지 않으렵니다. 자기보다 위대한 주의에 몰두하라.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그걸 잊는 확실한 방법은 자기보다 위대한 주의에 몰두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욕이나 적대감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위 이외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918년 미시시피의 숲속에서 바야흐로 극히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불법 폭행이었다. 즉 로렌스 존스라는 흑인 목사 겸 교사가 처참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수년 전 나는 이 로렌스 존스가 창립한 파이니 우주 컨트리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한 적도 있다. 그 학교는 오늘날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사건은 훨씬 전의 일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제1차 대전 중에 일어난 일인데 미시시피 중부지방에 독일 사람이 흑인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리고 로렌스 존스가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한 무리의 백인들이 그의 교회 앞에 있을 때 목사는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고 한다. 인생은 투쟁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겨내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 흑인은 모두 갑옷으로 무장하고 용감하게 싸워야만 한다. 싸우자. 갑옷. 이 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단정한 흥분한 청년들은 어두운 밤을 뚫고 달려가 폭도를 동원하여 교회를 가서는 목사의 목에 밧줄을 감았다. 그들은 목사를 1마일이나 끌고 가서 장작더미 위에 세워놓고 성냥에 불을 붙여 그를 달아매는 등시에 태워 죽을 준비를 했다. 그럴 때 이때 누군가가 태워 죽이기 전에 그 고약한 설교나 하게 하자. 자, 떠들어봐라. 떠들어봐. 하고 소리쳤다. 로렌스 존스는 장작더미 위에 서서 목에 밧줄을 감은 채 그의 생명과 주의를 위해 연설했다. 그는 1907년에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했다. 그의 훌륭한 성격, 학업, 성적, 음악적인 재능은 학생들과 학교 당국이 모두 알고 있었다. 그가 졸업했을 때 어떤 호텔 업체가 그에게 일자리를 주었으나 그는 이것을 거절했다. 또 어떤 부원은 음악 수업을 위한 학자금을 대주겠다고 했지만 이건 역시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커티 워싱턴의 정기에 감명을 받아 자기도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무지한 동포들의 교육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남부에서는 가장 벽지인 미시시피주 잭슨, 남쪽이 25마일 지점으로 갔다. 그는 회중시계를 $1 65센트에 저당 잡히고 숲속의 빈터에 나무 그루트기를 책상 대신으로 사용하여 학교를 시작했다. 로렌스 존스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흥분한 군중에게 그가 배우지 못한 어린 소년, 소녀들을 가르쳐 선량한 농부로 혹은 직공으로 요리사로 가정부로 훈련시키기에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왔는가를 이야기했다. 또 그는 파이니 우주 컨트리 학교를 창립하려고 애쓰는 자기를 도와준 백인들을 비롯하여 그의 교육사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 토지, 목재, 가축, 현금 등을 기부해준 수많은 백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뒷날 로렌스 존슨은 이렇듯 길바닥을 끌고 다니고 달아매어 태워주기로 했던 사람들은 중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는 주의로서 머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큰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겨를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나에게는 남들과 다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나를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폭도들은 로렌스 존스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감동적인 열변으로 호소하는 것을 듣고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군중 속에서 전에 난군의 병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의 말은 사실인 것 같다. 지금 말한 백인들은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한 것이다. 죽이기보다는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이 노병은 모자를 벗어 돌려 파이니우즈 컨트리 학교의 창립자를 불태워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로부터 $52의 기부금을 거두었다. 나에게는 남들과 다툴 시간이 없다. 후회할 겨를도 없다. 아무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나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을 위하여. 횡의로 인간이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것이 없다. 인간은 자기가 한 일로 해서 칭찬받을 것이 없다. 또한 한 일 안 한 일에 대해서 비난받을 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 인간은 조건, 환경, 교육, 습관 등을 비롯하여 현재에서 미래에 걸쳐 인간성을 형성하는 유전의 소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링컨의 이 말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원수와 동일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의 원수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족 인디언의 기도인
오, 위대한 신이여. 내가 2주일 동안 그의 가족신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라는 말에 동감할 만한 너그러움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원수가 아닌 것을 신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름지기 원수에게 비난과 원한을 퍼붓는 대신 이해와 동정, 원조와 관용, 기도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매일 밤 성서의 한 구절을 읽든가 성구의 일부를 되풀이 읽고 나서 식구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안에서 자랐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쓸쓸한 미주리주의 농장에서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풀이하던 것을 확실히 굳잘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이를 사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의 아버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그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지상의 제왕이나 군주가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말이다. 인간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정신자세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법칙.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만일 보복을 하면 원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의 깊은 마음을 배우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는 데는 1분도 허비하지 말 것.